안녕하세요.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유로파 리그 우승. 그 감격받은 순간 너머의 이야기들. 여러분도 많이 궁금하셨죠? 네, 정말 극적인 우승이었어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기사들, 또 영상 기록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그 우승까지의 그 숨겨진 여정, 또 그 의미를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단순 경기 결과가 아니라 정말 그 손흥민이라는 선수, 그 사람의 이야기에 한번 집중해 보죠. 네. 그 토트넘이 맨유를 걷고 무려 17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차지한 거잖아요. 유로파 리그 결승 1대 0 승리. 맞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는 프로 데뷔하고 나서 첫 메이저 대회 우승컵이었죠. 이게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자료들을 보면 진짜 뭐 경기 종료 휘슬 딱 불리고 나서 막 터져나온 눈물부터 시작해서 그 장면 정말 인상 깊었죠. 네, 그리고 뭐 부상에도 불구하고 뛰려고 했던 그런 의지, 동료들이랑 그 끈끈한 관계까지 와,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더라고요. 맞아요. 휘슬 불리자마자 그라운드에 그냥 무릎 꿇고 막 우는데 많은 팬분들이 같이 울컥했을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오늘만큼은 스스로를 클럽의 레전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정말 오래 걸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감정을 막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네. 그 눈물의 의미가 단순히 뭐 우승해서 기쁘다. 이것만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던 시기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걸 다 이겨내고 얻은 성과라는 점. 그리고 또 인터뷰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자기를 응원하는 팬뿐만 아니라 비판하는 팬들한테까지도 감사하다. 미안하다, 응원해달라, 이렇게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맞아요. 그 부분도 참 기억에 남네요. 그리고 특히 그 경기 몇 주 전에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생각이 가장 많이 났다. 이 고백은 정말 뭉클했어요. 그 예전에 프리미어리그 100호 골 넣었을 때도 외할아버지께 골을 바쳤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일화랑 이게 연결이 되면서 이 우승이 손흥민 선수 개인에게 정말 특별한 의미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그 중요한 결승전에서는 선발 명단에서 제외됐었어요. 맞아요. 저도 약간 의외였는데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그 발 부상, 그게 100% 회복이 안 된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뭐 BBC 보도도 있었고 동료 로메로 선수 증언도 나왔고요. 네. 심지어는 알려진 것보다 부상이 좀 심각해서 어쩌면 시즌 아웃 가능성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었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와, 그 정도였군요. 네, 손흥민 선수 본인도 인터뷰에서 선수라면 당연히 모든 경기에 선발로 뛰고 싶다. 하지만 결승전은 팀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뭐 이렇게 팀을 위한 헌신을 강조했죠. 정말 주장다운 모습이네요. 우승이라는 그 큰 목표 앞에서 자기 욕심이나 아픔은 그냥 뒤로 한 거군요. 그렇죠. 그런 결정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 마음을 동료들도 다 알았던 걸까요? 그 경기 끝나고 나서 벤탄쿠르 선수가 막 달려와가지고 네네. 그 장면. 형보다 이 우승이 더 합당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외쳤다면서요? 네, 정말 감동적이었죠. 그리고 또 세리머니 할 때 그 페드로 포로랑 제드 스펜서 선수 폭죽 타이밍이 약간 어긋났잖아요. 맞아요. 좀 어수선했죠. 근데 그걸 보고 손흥민 선수 인생샷 남겨줘야 한다면서 다시 하자고 막 유도하고 심지어 각도까지 봐주고 그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와, 진짜 끈끈하네요. 동료애가 느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뭐 히샬리송 선수 같은 경우는 약간 추측이긴 하지만 손흥민 선수 출전 시간 더 주려고 자기가 먼저 교체 사인 보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정말요? 네. 그리고 그 감동적인 인터뷰 하는데 옆에서 막 장난치는 비수마 선수 모습도 있었고. 봤어요. 분위기 풀어주려고. 네. 또 부상 때문에 같이 못 뛴 메디슨 선수랑 경기 끝나고 막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고 이런 장면들 하나하나가 손흥민 선수가 팀 내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냥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서는 거네요, 정말. 그렇죠. 깊은 유대감 그리고 리더십 이런 게 다 엿보이는 거죠. 그 세레모니 자체도 좀 상징적인 장면들이 많았어요. 1984년 유에파컵 우승 멤버들 그 전설들한테 가드 오브 어너 받으면서 입장하는 모습. 그것도 멋있었죠. 역사가 이어지는 느낌? 네, 그리고 그 15kg이나 된다는 유로파 리그 트로피를 직접 들어올리는 그 순간 정말 짜릿했을 것 같아요. 무게가 상당하더라고요. 근데 뭐 메달 수여할 때 약간 혼선이 있거나 폭죽 타이밍이 좀 안 맞거나 이런 해프닝들도 오히려 좀 인간적인 재미를 더한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막 완벽하지만은 않아서 더 기억에 남는달까? 트로피 세리머니 하다가 이마에 상처 난 것도 그렇고. 맞다. 그것도 있었네요. 태극기 두르고 막 환호하는 모습, 또 가족들, 지인들, 배우 박서준 씨도 왔었죠. 같이 기쁨 나누는 모습도 보기 좋았고요. 네.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건 그 패배한 상대팀 선수들, 뭐 브루노 페르난데즈나 에릭센 같은 선수들 위로해주는 모습, 그것도 참 스포츠맨십이 돋보였죠. 맞아요. 승자의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빛나는 우승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시즌 전체를 보면 좀 그림자가 있긴 해요. 그렇죠. 그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리그 최종 순위가 17위. 이건 뭐 구단 역사상 최악의 성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17위. 유로파 우승팀인데 말이죠. 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 개인 기록으로 봐도 리그 최종전에 결국 못 나오면서 9년 연속 두 자릿수 득점대 기록 달성이 바로 눈앞이었는데 8년에서 멈췄죠. 시즌 7골 9도움. 이것도 참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러네요. 이 극적인 대비가 이번 우승의 의미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너무 뚜렷하게 공존하는 시즌이었죠. 그래서 팬들 반응도 좀 복합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 돌아가신 가족에게 이 우승을 바친다. 이런 감동적인 사연들도 많이 공유가 됐고요. 네, 그런 걸들 보면 정말 뭉클하죠. 손흥민 선수의 그 헌신, 리더십에 대한 찬사도 막 쏟아졌고요. 근데 동시에 이런 팀 상황 속에서 손흥민 선수의 거취 문제, 이적설 같은 이야기도 솔솔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뭐 새로운 도전을 응원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 아니다 토트넘의 레전드로 남아서 종신계약해야 한다 이런 팬들의 의견도 있고요. 구단 쪽에서는 근데 매각 불가 방침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긴 했더라고요. 그렇죠. 풋볼 인사이더 같은 데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이제 선수 본인이 우승하고 나서 인터뷰에서 좀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자신의 축구 인생에 완벽한 퍼즐을 맞췄다는 표현. 아, 맞아요. 그 완벽한 퍼즐이라는 말이 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단순히 트로피 하나를 추가했다 뭐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그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헌신, 기다림 끝에 찾아온 이 첫 메이저 우승이 과연 그의 커리어에서 혹은 인생에서 어떤 조각을 딱 맞춰준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말이죠. 네. 정말 부상 투혼부터 시작해서 동료들과의 그 끈끈한 유대감, 또 팬들과의 교감,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성찰까지 손흥민 선수의 이번 유로파리그 우승은요, 여러분, 단순한 트로피 그 이상의 정말 깊고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가 말한 그 완벽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트로피 그 자체였을까요? 아니면 그 우승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느꼈던 또 다른 어떤 무언가였을까요? 글쎄요, 참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